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대남 행태가 전략적 변화인지 또는 전술적 변화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전략 전술의 개념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 전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토대가 됩니다. 자, 일찍이 사회주의 혁명의 전략의 지침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 시절에 레닌주의의 기초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의 제8장에 전략 전술편이 나옵니다. 바로 사회주의 혁명 이 전략이 거기서 모든 이론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레닌에 의하면은 전략은 뭐냐? 전략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기본적인 계획과 기본적인 실천 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전술은 뭐냐면 이 전략에 입각해서 세부적인 실천 지침을 하다라는 게 바로 이게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혁명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입니다. 반면에 전술은 혁명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이 기간 중에 특정한 기간,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말까지, 예를 들면 이 기간 동안에 혁명의 주력군들이 해야 될 일을 밝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은 전략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그리고 미시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혁명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전략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그럼 전략이 언제 바뀌느냐? 혁명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전략이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남혁명 전략을 편성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이 공산화 돼야지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전술은 변화무쌍합니다. 아침에 검정 것이 상황이 바뀌면 저녁 때 바로 빨간 것이 되고 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 전술적 변화는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방 직후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조선반도에 대한 바로 신탁 통제를, 5개국의 신탁 통제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이 외신을 타고 국내에 들어오자 당시 국내에 있던 우익진영, 좌익진영 할 것 없이 모조리 조선이 독립한 지 며칠 됐다고 또 강대국의 신탁 통제를 받는 것인가 하면서 다 신탁 통제를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깨동무하고 좌익 우익들이 같이 반탁하면서 서울 시내를 전국을 돌아다녔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날 어제까지 반탁을 외쳤던 국내 좌익 진영이 하루아침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서울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동대문에 있는 서울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촉성대회를 열었습니다. 하고 신탁 통제를 찬성하는 찬타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고 찬탁 좌익들은 신탁 통제를 찬성하고 우리 우익들은 신탁 통제를 반대했습니다. 어제까지 반탁이 하룻밤 사이에 찬탁으로 돌아서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변화무쌍한 전술의 변화입니다. 이 전술의 변화에는 바로 상황의 변화가 따릅니다. 무슨 소리냐? 좌익들이 신탁 통제를 반대했을 때는 민족적 입장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다음날 모스크바에서 평양에서 서울로 조선공산당한테 지령이 내려왔어요. 신탁 통제를 찬성하라. 바로 그 지령을 받고 찬타로 돌아선 겁니다. 이렇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은 변화무쌍한데, 이 변화무쌍한 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상황의 변화입니다. 자, 제가 이 전략 전술의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북한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이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9월 달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9.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자, 이때 말이죠. 모든 언론이, 우리 국내 언론이 하나같이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평화의 장으로 나오는 양,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된 양 호들갑을 떨었죠. 저는 일관되게 그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지금 2년 지난 이 넘은 지금 2020년 7월에 와서 보니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북한의 비핵화 1cm도 진전이 안 됐습니다. 북한이 변하긴 뭐가 변합니까? 잠시 평화 제스처, 대화 제스처 쓰다가 지난번에 개성 공업지구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가 하면은 대남 강경 노선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의 본모습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양 공동선언 즈음에서 나온 이 일련의 변화는 뭐냐면 전술적 변화입니다. 북한의 전술적 변화를 본질이 변한 걸로 아는 전략적 변화로 우리 언론이,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북한이 변하기 왜 변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한번 편성이 되면 전략적 목표가 달성됐을 때 바로 전략이 변하는 겁니다. 폐기되거나.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 됐습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의 목표는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입니다. 공산화 통일이 안 됐는데 북한이 잠시 평화적 제스처를 취한다고 본질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닌이 제시한 전략 전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북한이 펼치는 전적 변화를, 일시적인 전적 변화를 자꾸 전략적 변화를 오인해가지고 북한이 마치 본질이 변하는 양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략은 사회정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과 실천 지침인데 주로 그 내용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누구를 때려잡을 것인가? 타도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남한혁명을 하는데 누구를 때려잡아야 되느냐? 바로 주적을 갖다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혁명 동력을 편성하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가지고 타도 대상을 갖다가 타도할 것인가? 주적을 타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전략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술적 문제는 뭐냐? 혁명의 일정한 기간 내에서 혁명의 주력군들이 해야 될 조직 형태,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합법 조직을 할 것인가? 비합법을 할 것인가? 지하 조직할 것인가? 공개 조직할 것인가? 문제. 두 번째는 투쟁 형태, 폭력 투쟁을 할 것인가? 비폭력 투쟁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동 슬로건의 배합, 선동 구호를 뭐라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는 게 전술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명 기간 중에 상황이 바뀔 때는 아까 같이 투쟁 형태라든지 또는 조직 형태라든지 선동 슬로건이 자꾸 바뀝니다. 이게 바로 전술입니다. 해서 전략과 전술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북한이 보여주는 대남 형태가 저게 전략적 변화인지 전술적 변화인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